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화는 요지부동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대규모 유상증자와 신약 허가 불발로 각각 급락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우려에 지난 21일에는 주가가 13% 넘게 급락했으나 이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HBL 그룹주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간협 신약에 대한 FDA의 판매 승인이 불발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맞았지만 오는 5월 보완 서류를 제출해 빠르게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글로벌 2위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영풍 정밀의 주주 제한 일부에 찬성을 권고하며 ISS와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영풍 정기 주주총회 핵심 쟁점인 집중 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글로벌 자문사들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 보트인 일반 주주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면서 월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이어졌던 반도체주의 랠리 제동이 걸리면서 코스피 지수 2630대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의 급락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대체로 관망세를 보인 장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가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 속 자동차 관련주와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상증자 발표 이후 급락했던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오늘 7%대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에 제약바이오주가 반등했는데요. 금요일장 급락했던 HLB는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하면서 그룹주 나란히 반등을 보였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반, 그리고 또 하락하는 종목이 반이었는데요. 이 흐름 속 어떤 기회를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는 오늘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오늘도 꼼꼼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시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지난주 대표 종목들과는 또 상반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약세를 보였고요. 현대와 또 기아차의 강한 상승이 돋보였던 하루입니다. 이 흐름 이번 주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매주 네. 성격이 다르죠, 시장 성격이. 그러니까요. 예, 참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이제 시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시황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뭐 그렇게까지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대에 대한 약세 흐름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워낙 또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쉬어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느 하나의 섹터가 쉬어갔었을 때 새롭게 주도주 그리고 시장을 좀 받쳐주는 섹터가 이렇게 순환매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내에서 우리 한국 증시, K 증시의 강한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천천히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시황을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날에 비해서 월요일 시황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한 주에 우리가 매매 스케줄을 짜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번 주 한 주에 과연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뭐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월요일만큼은 시황에 약간은 좀 포커스를 좀 두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아침부터. 품목별 관세 부과 보류입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에 해당되는 산업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제외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요. 자동차 업종 그동안에 답답해서 하셨었잖아요. 사실은 현대기아차 갖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단기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섹터가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작년도 한 해 현대기아차의 실적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좋았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대기아차 드디어 저평가 국면들을 이제 탈피를 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현대기아차를 매수를 해놓으셨을 텐데 실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계속 하방으로 흘렀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 조금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 현재까지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차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장의 수익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냐라고 보게 되면 바로 이거 하나죠. 관세. 관세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각 가정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교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오늘 기사화된 것처럼 상호 관세 부분들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 부분이 이탈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이 뭐죠, 여러분들?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화신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SL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서현이화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현대기아차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오늘 오전장에 가장 눈부셨고 시장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시장을 당연히 끌고 가는 그러한 양상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의 오늘 수급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게 수급이 이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았습니까, 여러분들? 선물 쪽 장 마감되고 나서 물량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장중에는 5천, 6천대까지 하락세가 좀 유출이 좀 되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장 마감되고 나서는 동시호가에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동안에 58,000원을 넘어서 6만 원대까지 돌파가 이루어진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줬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컬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우리가 기대 많이 하셨죠, 여러분들. 뭐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잠깐만 월요일날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과연 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좀 보여줄까? 그리고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대만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는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좀 밝힌 상황들이고 그 사업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좀 투영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방한 일정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내일 우리나라 기업들과 뭐 미팅 아닌 미팅대로 좀 할 예정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의 시장에서 어떠한 방향들을 좀 보여줄지 셀온이 될지 다시 한번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급등세를 좀 보여줄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만을 놓고 봤었을 때는 약간은 좀 불안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우리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볼 텐데 일단은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서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죠? 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유입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뭐 대규모 유상증자의 충격을 벗어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급 현황들을 좀 체크를 하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PR 물량 쪽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후 방산주들이 4월 달 들어서서 과연 어떠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지 굉장히 좀 난해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략들이 너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는 제가 추후에 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하는 사이에 이 속보를 짚어드렸어야 됐는데 짚어드리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요. 사실은 이게 장 마감 이후 그리고 이제 공시 이후에 좀 나왔던 이슈입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이 좀 있었죠.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 굉장히 좀 파급되는 뉴스가 바로 이 금양 이슈인데요. 상패 절차 돌입입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뭐 상패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4월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일정들 스케줄이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서 과연 금양이 어떠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워낙 또 많고요. 그리고 팬덤 주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 비중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리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 키즘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지금 하락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금양을 제외시키고 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작년도 12월 달에 유증을 할까 말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었을 때 삼성 SDI는 사실무근이다 또는 실패를 했다 뭐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 유증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많이 조금 묻혔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달라 삼성 SDI가 유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다른 기업들의 뭐 유증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시장에서는 고민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실적 그리고 산업에 대한 바닥 부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금양이 상패 절차에 들어가면서 의견 거절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인 2차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가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 선방을 하긴 했어요. HLB 올라왔죠? 5월 달에 다시 FDA 쪽으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 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HLB를 지난주에 뭐 하한가에 잡으셔가지고 오늘 뭐 트레이딩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뭐 더없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뭐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HLB를 비롯한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 반등들이 좀 나아졌었고 상대적으로 2차전지 상단에 놓여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주가 약세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화려하게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자의 전체적인 큰 흐름들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포지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오매불만 기다리던 공매도가 이제 재개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는 이제 4월이겠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이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매도가 시작되는 거는 저도 알고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 다 알려져 있는 악재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정 부분들? 그게 시행이 되기 전까지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행되는 이 시점에 주가에 반영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지금 구간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반영돼 가는 과정이었고 3월 달이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메이저 수급들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놓고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현대차, 기아차 주가 흐름들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역시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를 다 돌파를 그러한 시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월 말 기준으로 대차 잔고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섹터군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2차전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해봤고 왔는데 조선주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전력주들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5개, 크게 이 5섹터가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됐었을 때 약간은 좀 리스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3월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사실은 이제 4월 달 시작됐었을 때, 그럼 이번 주 한 주 동안이거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관련된 섹터군들이 주가 조정을 받느냐 또는 조정을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 우리 4월 달에 이 공매도와 관련된 전략들이 세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상 4월 달에 들어가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매도를 맞이하는 이 입장에서 이번 주의 전략들을 명확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오늘서부터 내일,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종목군들이 빠진다? 하락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섹터들의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수급적으로 공매도에 미리 선반영되는 종목군들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군들로 인해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늘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상당히 좀 강했었죠. 그리고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가야 되는 게 이번 주 전체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지금 쉽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 내용들은 제가 다 잘라서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꼭 필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가지고 전략들이 시장 전략들 그리고 각 투자자들 주체별로 의미하는 바 수급적인 현황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볼게요. 자, 오늘 밤에는 이제 S&P 글로벌 PMI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PMI 지표니까. 경기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내일의 일정을 얘기를 해드릴 때 어떤 기업의 미국에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기업들을 딱 2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들? 마이크론. 아이고, 본장에서 8%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물론 이것도 제가 또 따로 얘기를 해드리긴 할 텐데, 마이크론이 빠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빠진다는 논리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공매도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공매도로 놓고 봤었을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 어찌됐든 HBM 시장이 됐든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됐든 딱 3파전이거든요. 마이크론, 삼성,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죠?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이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이미 선반영돼가지고 빠져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마이크론에서 빠져나왔던 자금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 시장이 열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롱숏 관계를 통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더라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설령 섹터에 대한 약세 부분들로 인해서 약해진다 하더라도 4월 달 적정 수준의 삼성전자의 가격 지지가 확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다음 주에는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충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오늘 넥스트레이드 350개 종목 확대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당연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소비 심리 지수 자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를 가리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증시에 대한 약세 흐름들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크게 봤었을 때 미증시의 약세가 곧 우리나라의 증시의 약세로 해석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작년도 한 해와 2025년도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 미증시는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살아있는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빠르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수요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히든 종목 말씀에서 요거 말씀드렸거든요. 로봇 부품 협의회 킥오프회가 있습니다. 이때 과연 공매도의 리스크를 이겨내면서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가 다시 한번 빠져버릴지 이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다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페어마켓가 드디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4분기 GDP 미국의 확정치가 있죠. GDP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소비자 신뢰 지수 안 좋게 나오고 GDP마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미증시의 하락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이 될 가능성.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제 2월 PC 물가 지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스토리예요. 만약에 PC 물가 지수가 지난달이죠, CPI 발표되는, 그러니까 미리 CPI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지수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요거 관련해서 시장에서 아마 월요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화요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수요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계속 좀 굵직굵직한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반영이 되지, 이 내용들이 나오기 이전에 시장이 반영되는 거는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자체는 지수에 대한 상방이 나오면 뭐 더없이 좋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럴 확률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적인 종목군들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자동차, 현대차 그룹입니다. 개발자 컨퍼런스 예정이 돼 있고요. 게임 쪽에서는 오늘 크래프트 주가 상승 흐름들 나쁘지 않았죠, 여러분들. 신작 인조이 출시입니다. 이거에 앞서서 움직임들이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크래프톤의 가장 큰 히트작이죠. 배틀그라운드. 동시 접속자 수가 신기록을 갱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 업종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만큼은 그래도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서 한 2, 3% 내외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주총회가 이제 열리는 시기예요. 이게 화두겠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내일 이제 주주총회 열리는데 이때 과연 주주들에게 어떠한 설명들을 할지, 그리고 대규모 유증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잡음들 있지 않습니까? 삼형제와 관련된 지분 정리인 거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수많은 자금들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들을 영위해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한 답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주주총회 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좀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내용들 자체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면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은 약간은 좀 애매한 그런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카카오 많이 빠졌어요. 좀 아쉽죠, 여러분들. 네, 카카오 네이버 주주총회,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열릴 때마다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시장에 계속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약세 흐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주총회 SK 하이닉스 있습니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이런 형태의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서울경제
상한가 로켓 배송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다른 투자자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알고 계시면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집을 늘 만들거든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나오는 저희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집을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는 항상 그것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의 매매 스케줄을 좀 짜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더 없이 대응하시는 게 좀 편하시지 않으실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자료집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볼게요. 자, 마이크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이제 마이크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황이 좀 길어지네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8%대 하락세거든요. 근데 이미 뭐 저가가 계속 고가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들이었고 저점 자체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이 범위 내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현저히 높다. 그리고 마이크론 자체가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 좋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약간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주가가 좀 아쉬우셨을 거예요. 뭐 5만 원대 다시 또 6만 원대, 6만 600원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또 쉬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3%, 4%씩 올라가는 날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역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 우리나라는 주가 빠지거든요. 참 이런 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만만한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가 한 1%대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박스권의 상단이죠. 5만 8천 원대. 이 가격대를 그동안에는 저항으로 한 5, 6개월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조정이 나왔었을 때 기존의 박스권 상단 자체가 저항에서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주요 일정들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중국 보아오 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잖아요. 엔터주도 좋았고 뭐 여행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5%대에 대한 좋은 흐름들 또 보여주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 보아오 포럼에서 과연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대감들이 사실은 오늘 먼저 반영이 되긴 됐어요. 내일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두사이너빌리티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SMR 기자재 납품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관련 재공시 기한입니다. 그래서 요 기한도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 때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로는 주택가격 지수, 그 다음에 3월 리치몬드 영양 연방 제조업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딱 있으니까요. 체크를 하면서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이 확인을 하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내일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고 시장을 좀 준비를 좀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좀 재미있는 그리고 좀 안정적인, 남들이 좀 공격적으로 아무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아 이러한 주요 일정들이 있구나라고 알고 매매를 하는 거하고는 내가 시장을 대하는 데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아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아 내가 실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좀 프로다운 좀 대응책들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나오죠.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안내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일정집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주말 동안에 작성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작성했으니까요. 모든 분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이벤트가 많죠. 2월 PCE와 다음 주 공매도 재개 그리고 상호관세도 시행되기 때문에 경계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이슈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려워하시기도 합니다.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 리스트까지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정리된 자료집을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한 주를 미리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과 함께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또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엇갈린 모습의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도 또 포착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선 어떻게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팁이 또 궁금합니다. 눈치껏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주식은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오늘 시황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도 또 얘기를 했는데 참 오늘 시장 재미없다, 지루했다, 뭐 이런 얘기 뭐 서로 좀 나눴었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좀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우셨을 거고요. 그리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아마 올라가고 나서 아, 이 종목이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대처하기가 좀 난감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솟아날 수 있는 또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오늘 저희가 또 보여드렸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원포인트 기법. 지난주에는 기준선 매매를 말씀 좀 드렸다고 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항상 제가 기법을 얘기를 해드릴 때 뭐 저는 항상 공통됩니다, 여러분들. 심플 이즈 베스트. 가장 간단한 게 좋은 거다. 네, 어렵게 설명하면 서로 불편하다. 저도 불편하고 말하는 저도 불편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불편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내용들을 얘기해 드릴 때 저는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이번 주에는 S신호 매매 포인트입니다. S신호. S는 도대체 뭐야? S.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있겠죠? S 뭐지? 뭐 좋은 건가? S라고 하면 좋아 보이긴 하죠, 여러분들? 네, 딱 떠오르는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슈퍼예요, 슈퍼.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 슈퍼맨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최영동의 원포인트 기법에서 S는 도대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짧게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우리 로켓 배송을 통해서 얻어들었던 수익률 표거든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뭐 일반적인 테마주들은 그렇게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그날 그리고 그날 말씀드렸던 그 다음 날까지 시장에서 집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첫날 뭐 심택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주일 내내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시프트업 주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다음에 농심 같은 경우도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좋은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40만 원 주식 매수가가 4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5%씩 올랐어요, 여러분들. 엄청나죠? 그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았었고 ISC 다시 한번 소켓과 관련된 종목군들 좋은 흐름도 좀 보여줬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빠르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저희가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흥하해운입니다. 5분봉 차트예요. 5분봉 차트. 자,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참고해서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제가 흥하해운 단태 들어가겠습니다. 몇 시에? 11시 44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1670원 부근에서 매도하겠습니다.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고가가 1897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단기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가 나온 건가요? 거의 한 7, 8% 정도가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냐? 아니죠. 2시 20분, 30분 만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매수했던 타점이 이 자리였으니까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죠?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준선 매매를 통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들어갔던 자리고요.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나와서 잘라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S 신호예요. 쭉 주가가 밀리죠. 그런데 분봉상으로 놓고 보십시오. 여기에 기준선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스토캐스틱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준선 이탈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기준선에 근접하는 조정 흐름들이 나온 상태, 5분봉의 스토캐스틱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S입니다. 이게 바로 S 신호예요. S 시그널. 그냥 스토캐스틱에 S 따온 거예요, 제가. 심플 이지 베스트. 가장 간단하죠? 이 지점에서 종목을 다시 공략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수익, 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직전 저점 안 깨고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영역이 들어와서 슈팅 나오죠. 이게 지금 우리가 S 신호를 가지고 종목을 매매를 할 때 볼 수 있는 매매 포인트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S 신호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다 매수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이 100이 될 수 없어요. 기술적 분석은 60, 70, 어떨 때는 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나머지 30이나 40, 나머지 50을 채워주는 거는 뭐?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에요, 명분. 그 명분을 이 흥하여운은 어떤 걸로 찾느냐.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이시죠? STX 그린로직스. 자, 동시간대 11시에 이 STX 그린로직스가 어떠한 내용들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해운 관련해서 드디어 미국이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국 선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피를 부과한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내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TX 그린로직스가 먼저 뛰기 시작을 한 거죠. 흥하여운이 먼저 뛰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먼저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이 구간대에서 VI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진입하기 시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뭐예요? 이거하고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동시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STX 그린 로직스가 뛰는 이 구간에서 이 종목들을 사기가 애매하니까 이 종목을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상승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STX 그린 로직스로 인해서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수익 내는 거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이 종목은 STX 그린 로직스보다 먼저 출발하는 게 아니고 후발로 출발을 하는 거고 기준선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버리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STX 그린 로직스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2차 랠리, 3차 랠리 보여주죠. 그러면 흥하여운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상승과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시장에서는 뭐 많은 말들을 하죠. 같은 섹터 내에서 같은 방향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2군, 3군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오늘같이 시장에서 심심한 시간대, 재미없는 구간들 속에서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명분을 찾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오늘은 뭐 시장에서 별다르게 매매할 것도 없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귀신같이 종목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11시에 기준선 돌파 매매, 그 다음에 2차, 3차 진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봉상에서도 S 신호들, 그리고 이 S 신호들을 만들어준 과정에서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을 습관적으로 찾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이 심심한 시장, 오늘과 같이 지루한 시장 속에서도 거의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거둬들일 수 있는 매매를 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S 신호와 관련해서 예제가 될 수 있고 혼자 스스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아마 틈틈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황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또 해드릴 거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미리 또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하단에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시지 않으실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매매 기법입니다. S신호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대처하기 정말 어려웠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 팁을 만나봤습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정확한 흐름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촘촘하게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강의 내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대응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들고 와주신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두 개의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또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 강한 상승 흐름 가져가 줬는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종목 들으시면 우리 앵커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여성분들이 네. 아마 이 종목 하면은 또 혹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종목의 뭐 결과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국내에서만 막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K-뷰티 관련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방 메디컬입니다, 여러분들. 동방 메디컬 처음 들어보시나요? 신규 상장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 따끈따끈해요, 여러분들. 아마 우리 앵커님도 미용기기 관련주들 아마 꿰고 계실 텐데 아마 이 종목만큼은 좀 신선하시지 않으실까. 2월 13일입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뭐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위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때 보이세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2월 달에 뭐 별다른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15,490원까지 갔다가 쭉 빠졌죠. 이때 당시만 해도 IPO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뭐 IPO 관련 종목군들이 좀 시황이 좀 좋아지면서 뭐 일부 종목군들이 시장을 좀 압도를 하는 그런 수익률들도 많이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두 종목 정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택이라는 종목, 뭐 알래스카 주지사 관련해 가지고 좀 올라왔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쉬지 않고 좀 올라오기는 했어요. 오늘 장중에 거의 4%가 넘는 변동성들을 좀 보여줄 정도로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일단은 종목을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 임용 관련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양방 쪽이잖아요. 그죠? 양방에 좀 가깝죠? 근데 이 동방 메디컬은 사명에도 보이지만 한방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특이하죠, 여러분들. 한방과 양방, 미용 의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방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어서 압도적인 마켓시어 1위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 한방은 됐어. 자, 그러면 한방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양방 쪽에서 이제 과연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여러분들 뭐 필러 관련주들, 보톡스 관련주들, 특히 휴젤, 파마 리서치 이런 종목군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을 하죠. 시장이 흘러도 주가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수출 데이터도 너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중남미 쪽에서에 대한 매출, 수출 데이터 좋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에 대한 점유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러 관련 주들, 보톡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동방 메디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주 종목도 마찬가지로 히알루론산, HA, 필러를 중남미 쪽, 특히 브라질 시장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안에 나름대로의 수출은 만들어냈는데 이 양방 쪽에서 필러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원년이 2025년도라고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이 필러 수출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데이터들을? 보이시죠? 매출 비중이 필러가 31%입니다. 이게 2024년도 3분기까지 누적이거든요. 2024년도 4분기는 이거보다 좀 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점유율이 필러 쪽으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쟁사로 좀 보시게 되면 이미 많아요. 휴젤, 메디톡스, 바이오플러스. 바이오플러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테마도 있고요. 미용의료, 흡수성 리프팅 실 같은 경우도 휴젤, 한스바이오, CG바이오 이런 이제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시게 되면 산업이 성장은 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겠죠. 그만큼 매출 데이터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상장인 만큼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보호예수 기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최저주도는 6개월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됐습니다. 이제 1개월하고 좀 지났으니까. 근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워닝 뉴스로스 168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10.50%. 근데 아직 뭐 출회가 안 된 것 같아요. 출회가 안 됐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주가가 아직 덜 올랐다고 판단을 내린 거겠죠? 그만큼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더 나오고 나서 이 물량들이 출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보호예순 관련된 물량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동방 메디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요. 히든 종목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히든 종목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실적 우려감 속에 단기 낙폭 크게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실적보다는 주가에 대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수급 개선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웨이나우 기관 물량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쪽에서 물량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중국 한알령 내일입니다. 보아 포럼 모멘텀 부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빠른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들 역시는 단기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S신호, 스토캐스틱, 과 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밀려요, 여러분들. 주가는 밀리는데 어때요? 스토캐스틱은 계속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는 밀리는데 스토캐스틱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다이버전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흐름들을 보시면서 업황이 변화하거나 이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60일선과 5일선, 20일선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드디어 근접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번 주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힘없이 진행이 됐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 빠져있는 종목들 균형적으로 좀 잡아보자라는 의미에서 히든 종목,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동방 메디컬로 짚어주셨습니다. 보톡스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필러 수출 실적 증가가 포착이 되면서 주가의 탄력도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는데요. 선물 같은 종목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 마이크로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으로 S신호 매매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동방 메디컬과 히든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혼조세를 보인 시장 속에서 대응하기 쉽진 않았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한가 로켓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